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세상. 숲속에서 엄청난 괴력을 가진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슈. 세상의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그는 아버지 번데드와 오두막에서 은둔하며 살아갑니다. 집에 돌아온 마슈는 문을 밀지 당길지 잊어버려 문을 부숩니다. 번데드는 화가 나지만 마슈는 사과하며 고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문을 다시 달려고 하다 문틀에 부딪히며 더욱 망가뜨립니다. 그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마슈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슈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데드는 마슈의 몸을 단련시켜 마법의 부재를 메워주려고 노력하지만 마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왜 자신이 순전히 육지 훈련만 받는지 위하여합니다. 번데드는 나가면서 마슈에게 자기가 없을 때 도시에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후 그는 곧바로 망토를 걸치고 도시로 달려가 제과점의 한정판 크림퍼프를 먹어보려 한다. 그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만 그들이 마법으로 하는 일은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슈는 제과점에 도착해서 크림퍼프를 주문하며 신이 난다. 하지만 계산을 하는데 너무 신이 나서 주먹을 꽉 쥐었던 탓에 동전들이 모두 휘어져 있다. 하지만 제빵사는 동전이 그렇게 쉽게 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슈는 동전들을 원래대로 곧게 펴고 제빵사는 깜짝 놀란다. 잠시 후 마슈는 음식을 받지만 바람이 불어 그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그의 얼굴에 아무런 상처도 없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랍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브래드라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는 올해의 신이 성견자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신이 성견자는 마법 아카데미 최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여러 승진과 보상이 함께 제공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는 얼굴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남자가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마시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왜 쳐다보는지 궁금해하지만 크림퍼프를 계속 먹습니다. 그는 테리라는 취한 경찰관과 부딪히고 크림으로 그의 제복을 더럽히며 화나게 만듭니다. 테리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며 그의 손에서 음식을 떨어뜨립니다. 마시는 경찰관의 제복을 벗겨내지만 사실 그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테리에게 제복을 빨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브래드가 나타나 테리가 왜 알몸인지 묻는다. 그는 매시를 보고 보고서에 나온 남자라고 생각해 다가가지만 버나뎃이 나타나 아들을 붙잡고 도망치고 브래드는 마법의 새를 불러 그들을 쫓게 한다. 집으로 돌아온 버나뎃은 아들에게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갔다고 야단친다. 결국 버나뎃은 아들을 용서하지만 매시에게는 운동 루틴을 반복하도록 벌을 준다. 매시가 훈련하러 집을 나서자 버나뎃은 매시가 사실 착한 아이이며 평생 숲속에 숨어 지내다 보니 도시에 가고 싶어 한 것을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버나뎃은 경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창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브래드의 새를 본다. 브래드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 버나뎃에게 아들의 행방을 묻는다. 숲에서 훈련하는 매시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무게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5분 만에 운동을 마친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브래드의 말소리가 들린다.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을 모두 없애 마법이 번성했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고 설명하는 소리였다. 브래드는 베르나데트를 밀치며 표식 없는 자들을 숨기는 것은 중죄라 말하지만 베르나데트는 아들의 행방을 거부한다. 회상 장면에서 베르나데트는 항상 모든 일의 실패자로 취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는 자살을 생각한다. 그때 갑자기 아기 메시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는 아기가 표식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아기 모두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아기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한다. 현재로 돌아와 베르나데트는 메시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브래드는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브래드가 그를 끝장낼 찰나 메시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한 경찰관을 때리고 날려버린다. 테리가 그에게 다가가지만 메시는 그의 제복을 찢어버리고 계속해서 때려 쓰러뜨린다. 메시는 베르나뎃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다고 밝히지만 브래드는 메시가 마법을 쓸 수 없으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며 비웃습니다. 브래드는 용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주문으로 메시를 공격하지만 메시는 한 손으로 간단히 막아냅니다. 브래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더 강력한 주문으로 다시 공격하지만 메시는 그것을 쳐내고 다른 곳에서 폭발하게 만듭니다. 테리가 계속해서 마법으로 메시를 공격하지만 메시는 공격을 막아내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시는 아버지의 지팡이를 집어들고
브래드는 메시가 마법을 쓰려는 줄 알고 방어막으로 자신을 보호하지만 메시는 지팡이를 브래드에게 던져 방어막을 부수고 브래드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다음에 다시 가족을 위협하면 죽이겠다고 메시는 경고하지만 브래드는 메시가 마법학원에 입학하여 신성한 예지자, 선견자가 되면 사회가 메시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제안합니다. 브래드는 그에 따르는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메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브래드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도망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메시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메시는 얼굴에 가짜 낙인을 하고 명문 동부 마법학원에 입학합니다. 합격률이 3% 미만인 악명 높은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루치라는 남자가 운동장에 모인 지원자들을 둘러봅니다. 몇몇 얼굴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큰 소리가 나자 고개를 돌립니다. 마슈가 마치 종이인 양아령을 거뜬히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에 루치는 당황합니다. 그는 여기서 운동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루치는 진정하고 다시 운동장을 봅니다. 마슈는 피트니스 책을 읽으며 허공에 의자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슈를 감시하는 브래드와 버나뎃이 있습니다. 루치가 멋지게 등장하며 시험 감독을 맡겠다고 선언합니다. 학생들은 놀랍니다. 루치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마법사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루치는 칭찬에 흡족해하지만 마슈는 그의 과한 등장에 핀잔을 줍니다. 루치는 마슈를 떨어뜨리고 싶어합니다. 루치는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알리고 모두 착석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시험장을 준비하고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마슈는 감흥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방으로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루치의 마슈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집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지원자들이 시험지를 확인하지만 문제들이 페이지 위에서 움직여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루치가 마법으로 시험지를 부여하여 마법을 풀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브래드와 버나뎃은 마슈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슈는 펜을 부수며 글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글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는 시험을 일찍 마치고 루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된 것을 보고 놀랍니다. 마슈는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시험의 다른 부분들도 통과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루치는 그를 제거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루치는 땅에서 미로가 나타나게 하여 응시자들에게 30분 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레몬이라는 소녀가 마슈에게 다가와 함께 가자고 하며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계속 함정에 빠지고 마슈는 그녀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등을 돌린 틈을 타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수갑으로 그를 속박하고 그를 목표 지점에서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시는 가볍게 풀려나와 달아납니다. 그에게도 시험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가 떠난 후 한 생명체가 레몬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레몬이 답을 못하자 공격하지만 메시가 한 방에 그 생명체를 날려버립니다. 레몬은 메시가 자신을 왜 구했는지 묻고 메시는 둘이 비슷한 이유로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해 안쓰럽게 여긴다고 설명합니다. 레몬은 제 시간에 미로를 통과하지 못할까 걱정하지만 메시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루치는 메시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큰 소리가 들립니다. 벽이 무너지고 메시가 나타납니다. 그가 미로를 파괴하여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한 다른 지원자들은 그를 속임수를 쓴 사기꾼이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몬은 루치가 자신에게 메시를 막으면 학교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하며 메시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루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메시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마력을 드러냅니다. 그는 마슈와 레몬에게 자신이 그들을 불합격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마슈는 주먹으로 루치의 지팡이를 부수며 교수에게 너무 멀리 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왈버그 교장이 도착하여 최종 면접이 시작될 것이며 자신이 이제 심사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마슈가 첫 번째 면접 대상자이므로 그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방으로 안내됩니다.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관계자들은 그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그를 흥미롭게 여기며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미궁에서 소녀를 구한 이유를 묻습니다. 마슈는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하고 왈버그는 마슈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유형임을 깨닫고 그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런 존재와 마주했을 때도 마슈가 그렇게 행동할지 궁금해합니다. 왈버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인형을 해칠 위협을 가하는 거대한 생명체를 소환하는데 그 인형에는 마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분명히 불에 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가 주먹으로 막아보려 하지만 소용없고 그의 손이 피를 흘린다.
학교 관계자들은 그가 손으로 칼날이 인형에 닿는 것을 막자 놀란다. 그는 그 생물이 결국 사라질 것을 알고 그것보다 오래 버티려 한다. 왈버그는 메시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를 규제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 생물을 소환하여 장소를 환하게 비춘다. 메시가 시험을 받았던 것임을 밝히며 그를 이스턴 마법 아카데미에 환영한다. 나중에 그들은 수업 중에 자물쇠 여는 주문을 배우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여겨진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지만 메시는 손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마법조차 사용하지 않은 것에 선생님은 화가 난다. 메시는 자신이 마법에 서툴다고 설명하고 옆에 있는 피는 그를 말썽꾸러기로 보기 시작한다. 수업 후 피는 자신의 기숙사를 찾으며 메시가 자신의 룸메이트가 아니기를 바란다. 자신의 방을 찾지만 문이 없고 메시가 문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방을 같이 쓰게 될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피는 메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메시가 갑자기 자신의 근육을 보여주며 피는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는 다음 수업에 빗자루를 빌릴 수 있냐고 핀에게 묻습니다. 빗자루인 줄 알고 거대한 식물 뿌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핀은 허락하고 다음날 선생님은 빗자루를 이용한 비행훈련을 시킵니다. 메시는 시도하지만 빗자루가 반응하지 않아 한 학생에게 수업을 방해한다며 조롱당합니다. 하지만 메시가 발을 구르자 빗자루가 그의 손으로 날아옵니다. 그 학생은 메시가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속임수라고 말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빗자루를 타고 얼마나 빨리 날 수 있는지 보는 시간 기록을 발표합니다. 그 학생은 메시에게 시합을 신청하는데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에게 졸업할 때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메시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경주 준비를 한다. 강사는 메시가 빗자루를 탈 수나 있을지 의심하지만 어쨌든 경주를 시작하고 메시는 곧바로 이기며 속도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운다. 모두 메시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혼란스러워하지만 피는 메시가 빗자루를 앞으로 던진 것을 보고 그 빗자루를 향해 뛰어올라 공중에 있는 동안 그것을 타는 것을 보았다. 학생이 메시를 부정행위로 고발하지만 메시는 그를 불쌍히 여겨내기를 포기한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시끄럽게 굴지만 케빌이라는 학생이 등장하면서 입이 꿰매진다. 케빌은 친구를 대신하여 사과하지만 모두 케빌이 말썽꾸러기라는 것을 알기에 메시가 표적이 된 것이 아닐까 걱정한다. 케빌은 메시에게 자기소개를 하지만 메시는 그의 이름을 케비지 양배추로 잘못 들어 모두 조용해진다. 케빌은 마법을 걸 준비를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중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제지한다. 그래서 케빌은 수업 후에 만나자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둘이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는 케빌이 마법국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케빌의 가족이 교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마시가 케빌을 건드리면 퇴학당할 거라고 덧붙입니다. 피는 실제로 케빌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마시는 혼자서 슈크림 퍼프를 굽기 시작하며 그 경험을 즐기는 반면 케빌은 운동장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마시가 나타나지 않자 화를 냅니다. 다음 날 마시는 다음 수업을 위해 책을 꺼내지만 책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케빌이 다가와서 왜 나타나지 않았냐고 묻고 마시는 슈크림 퍼프를 만드느라 너무 바빴다고 사과합니다. 그 말은 케빌을 짜증나게 하는 듯합니다. 케빌은 마시에게 신이 선견자, 디바인 비저너리가 되고 싶냐고 묻고 마시가 자신의 명령에 따른다면 교감과의 관계를 이용해 마시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시는 즉시 동의하고 거래의 일환으로 케빌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그의 충실한 신복이 됩니다. 메시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지만 수업 관련 책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는 마지못해 책을 함께 보자고 동의하고 메시는 핀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는 케빌에게 물을 주지만 케빌은 물을 바닥에 쏟고 메시에게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메시가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케빌이 핀에게 메시의 책을 훼손하라고 지시했지만 지루해져서 핀에게 메시의 옷을 태우라고 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핀이 거부하자 케빌은 마법을 사용하여 핀을 무릎 꿇게 하고 구타합니다. 잠시 후 메시가 현장에 도착하여 케빌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케빌은 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핀은 울면서 케빌의 지시로 메시의 책을 망쳤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케빌은 메시에게 교감 선생님과 저녁 식사를 하겠냐고 묻지만 메시는 다가가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기절시킵니다. 핀이 메시에게 자신이 퇴학당할 거라고 말하며 메시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교감인 파만이 나타나 케빌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들의 보호를 맡겼다고 밝힙니다. 파만은 사건 전 과정을 목격했지만 케빌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라고 말하며
학교 측에서 이 일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과 케빌의 처지가 다르다며 케빌은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파만이 계속해서 말을 퍼붓자 메시는 파만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 무릎으로 공격을 가하고 다른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메시는 파만이 이성적이지 않으니 어차피 공경에 처했으니 그를 때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파만은 퇴학을 위협하며 마법을 걸려고 하지만 메시는 파만의 얼굴에 흙을 던집니다. 그는 땅에 구멍을 파고 파만을 구멍에 처박은 후 흙으로 덮습니다. 파르만은 마슈에게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하지만 마슈는 파르만을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그 후 마슈는 교장에게 소환되는데 교장은 마법국으로부터 마슈의 퇴학 통지를 받았다고 알린다. 마법국이 이 나라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학원에서 배출되는 신의 예지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장은 카발의 신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마슈는 좋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 퇴학 통지를 태워버린다. 발버그는 엘리트들만을 위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 격분한다. 그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 마슈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마슈가 신의 예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마슈는 신의 예지자가 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교장은 그 방법을 설명하지만 마슈는 모든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발버그는 간단하게 높은 점수를 받고 가능한 한 많은 코인을 획득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마슈에게 자신이 국가 부교장을 맡겠다고 확신시키고 마슈는 자리를 뜬다. 다음 날 듀엘로팀의 캡틴 톰은 그에게 기숙사 대표로 게임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 게임은 기본적으로 해리포터의 퀴디치와 같다. 마슈는 자신이 빗자루를 탈 줄 모른다고 말하지만 톰은 그를 믿지 않고 팀에 억지로 끌어들인다. 경기 중 상대팀이 볼을 잡자 마슈는 여전히 땅에 앉아 자신이 빗자루를 탈 줄 모른다고 되풀이한다. 관중들은 그가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물건을 던진다. 그의 팀은 패하고 있었고 톰은 그에게 다가가 게임 규칙을 설명한다. 상대편의 링을 통과시켜 득점해야 하고 게임이 전적으로 빗자루 기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마법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톰이 게임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상대팀 캡틴이 고의로 그를 들이받아 넘어뜨린다. 메시가 톰을 살피는데 톰은 뼈가 부러진 것 같고 상대편 주장에게 스포츠맨십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주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경기에 다시 참여하기 전 톰은 자신들의 팀이 질 것 같다는 것을 알지만 메시에게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50점 차이로 뒤지자 상대편 주장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메시는 격분하여 자신의 빗자루를 잡고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빠르게 발로 차며 고도를 유지하자 관중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메시가 공을 잡자 상대팀이 달려들지만 그는 비인간적인 힘으로 공을 던져 날려버리고 득점합니다. 공이 원을 그리며 부메랑처럼 메시에게 돌아오자 관중들은 놀랍니다. 메시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계속 득점하고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봅니다. 결국 점수가 999점에 도달하며 그들은 우승을 차지했고 학원은 그들의 점수를 기록으로 인정하며 상으로 은화를 수여했습니다. 피는 자신의 활약이 놀라웠다고 생각하지만 마슈는 그 게임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톰은 팀 승리에 기여해줘서 고맙다며 마슈를 껴안았습니다. 나중에 랜스라는 학생이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신문에서 마슈의 엄적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입학시험에서 마슈를 알아보고 그의 사진을 찢으며 그를 다음 목표로 삼습니다. 수업 시간에 톰은 마슈에게 게임 연습을 하라고 조르고 레몬은 마슈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마슈는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랜스가 나타나고 레몬은 그를 입학시험에서 1등을 한 학생으로 알아봅니다. 랜스는 재미있는 것을 하자며 특별한 마법 도구를 꺼내 열자 마슈의 친구들이 병 속에 갇히며 사라집니다. 랜스는 친구들을 되찾고 싶으면 숲으로 가라고 마슈에게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숲에서 만난 랜스는 자신도 동전을 모으고 있다며 은화 2개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마력선이 하나뿐이지만 드물게 여러 개의 마력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는 더 큰 마법 능력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랜스는 마슈에게 은화 하나씩을 걸고 결투를 신청하고 마슈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랜스는 지팡이를 꺼내 주변을 결투장으로 만들 마법을 씁니다. 주변을 정리한 후 마슈가 주먹으로 공격하지만
랜스는 중력 마법을 사용해 마슈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일어서려는 마슈가 고전하는 동안 랜스는 아무도 자신의 마법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마슈는 땅을 뚫고 거대한 뿌리를 뽑아 상대 아래의 땅을 갈라 랜스를 날려버립니다. 마슈의 엄청난 힘에 놀란 랜스가 무릎을 꿇자 마슈는 그에게 달려듭니다. 랜스는 같은 중력 마법으로 마슈를 막으려 하지만 마슈는 속도를 이용해 피하고 주먹을 날리지만 랜스는 간신히 공격을 피합니다. 목걸이가 땅에 떨어지고 마슈는 호기심에 그것을 줍는다. 마슈가 목걸이를 열자 랜스의 여동생 사진이 나오고 랜스는 자신이 여동생에게 집착한다고 고백한다. 랜스는 마슈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마슈는 슈크림 푸프라고 대답하려 하지만 랜스는 틀렸다고 말하며 정답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해 마슈는 그를 기괴하다고 생각한다. 랜스는 친구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위협을 가하며 그들을 이용해 시합에서 이기겠다고 말한다. 회상 장면에서 랜스의 여동생은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려 마력을 잃게 될 것이고 마력 없이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살 권리가 없기 때문에 랜스는 여동생을 시스템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신이 예지자 신비시인가 되려 한다. 현재로 돌아와 랜스는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병을 떨어뜨리지만 마슈는 운동복으로 변신한다. 그는 준비 자세를 취하더니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 적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랜스가 그를 찾으려 애쓰는 사이 마슈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랜스는 마슈가 그렇게 빨리 병을 되찾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마법을 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마슈는 더 이상 싸울 의향이 없습니다. 그는 랜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랜스가 떨어뜨린 병이 비어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랜스에게 달려가 진짜 병을 잡고 친구들을 풀어줍니다. 랜스는 결투를 포기하고 운하를 건네주며 떠납니다. 랜스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슈는 그가 사실 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은 그를 둘러싸며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나뉘는 3개의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기를 상징하는 마슈의 기숙사 아들러, 지혜를 상징하는 오르카 기숙사, 그리고 야망을 상징하는 랑 기숙사가 있으며 이 세 기숙사는 학교 안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메시는 은화를 모으고 우리는 은화 5개가 금화 1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핀과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핀은 약초학 과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랜스가 나타나 과제를 잊은 그들을 게으름뱅이라고 부르며 기숙사의 평판을 망칠까봐 걱정하지만 메시는 목걸이를 이용해 그를 제압하고 어린 여동생을 보자 랜스는 기절합니다. 결국 그는 그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과제에 사용되는 비명 지르는 만드레이크를 보여줍니다. 이 식물은 진정시킨 후 유용한 재료가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만드레이크를 재우는 주문을 보여주고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핀이 주문을 시도하지만 만드레이크를 재우지 못합니다. 메시는 그의 코어 근육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메시가 주문을 시도하자 그의 만드레이크는 오히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랜스는 핀에게 마법을 한 곳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핀은 마침내 자신의 만드레이크를 재우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메시의 만드레이크는 거대해져 날뛰지만 메시는 가볍게 한 대 치고 기절시켜 버립니다. 랜스는 만드레이크 요리법이 아주 간단하다며 직접 요리해서 약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핀은 전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메시는 마법이 필요 없으니 문제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랜스가 보여준 대로 따라하지만 결과물은 크림퍼프가 됩니다. 랜스는 메시가 장난치는 줄 알고 옆에서 하나하나 지도하지만 여전히 크림퍼프만 만들어내자 랜스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크림퍼프만 만들어지지만 의외로 맛은 좋습니다. 곧 있을 기숙사 간 교회 수업을 생각하며 벌버그 학장은 메시가 잘 해낼지 걱정합니다. 베럿이라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부딪힙니다. 그들은 그를 나무랐지만 그는 결국 그들을 모두 두들겨 패고 조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랭 도미토리에서는 지배하는 자들이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들러 도미토리를 무가치하다 여겨 리더는 아들러 학생들의 동전을 모두 빼앗으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날 랭 도미토리와 아들러 도미토리는 숲에서 합동 수업을 갖습니다. 메시는 수업에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떠드는 베럿을 발견합니다. 메시는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베럿은 그의 외모를 보고 그가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몬이 와서 메시에게 함께 다녀도 되냐고 묻습니다. 베럿은 짜증이 나서 메시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는 여자애의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흥분하며 자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은 여자를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모든 멋진 남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무국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룹은 그를 무시했고 그는 더욱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나타나 다음 수업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숲 정갈을 제거하고 머리에 있는 돌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일반 돌은 청동동전 한 개의 가치가 있지만 강한 정갈은 은화 한 개의 가치가 있는 정사각형 돌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그들을 보냈고 마슈는 은화를 노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실바라는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는 마슈의 듀엘로 경기에서 그의 활약을 목격했지만 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철기둥으로 마슈를 공격했어요. 교수님이 상황을 정리했고 실바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메시가 그를 노려보지만 랜스가 그를 말리고 실바가 사실은 그들보다 한 살 많지만 말썽꾸러기였기에 한 학년 유급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랜스는 실바를 피하라고 경고하지만 메시는 크림퍼프가 찌그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고 랜스는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메시는 정신을 놓은 탓에 사라집니다. 그는 바렛을 만나고 바렛은 겁에 질리지만 메시는 그를 한 대 칩니다. 바렛은 그와 싸우려 하지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한 소녀가 다른 학생에게 공격받는 것을 봅니다. 소녀는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폭발이 일어나 소년을 물리칩니다. 소녀는 바렛에게 감사를 표하고 바렛은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멋있게 행동하려 하지만 소녀가 그의 손을 잡자 정신을 놓기 시작합니다. 한편 패배한 정갈이 보이는데 실바가 이미 정사각형 돌을 얻은 것 같지만 그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녀는 바렛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두 사람의 무릎이 스칩니다. 바렛은 당황하여 머리를 바닥에 계속 박지만 소녀가 그를 매혹하는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법은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열렬히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소녀는 마시에게 마법을 걸어보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자신의 마법이 그에게 통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그의 손을 잡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어 실망합니다. 바렛은 그녀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고 소녀는 자신이 실바에게 협박당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의 독특한 마법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렛은 그녀를 돕겠다고 맹세하고 그 순간 갑자기 공격을 받고 실바가 나타납니다. 바렛은 소녀를 돕기 위해 그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불덩이들을 퍼부으며 공격하고 마지막은 거대한 폭발로 끝맺은다. 한편 핀과 레몬은 랜스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지만 랜스는 실바의 표적이 된 메시가 괜찮은지 걱정한다. 바렛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실바가 자신의 철갑으로 자신을 보호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기둥으로 바렛을 공격하고 메시의 크림퍼프를 손에서 떨어뜨린다. 실바는 그들에게 계속 싸움을 걸며 조롱하지만 메시는 크림퍼프를 잃은 충격에 멍하니 서 있다. 바렛은 마력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메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소녀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 실바는 그의 마법이 약하다며 조롱하고 그를 실망스럽다고 부르며 비웃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공격 5번을 버틸 수 있다면 소녀를 내버려 두겠다고 말하며 학원 규칙에 따라 은화 하나를 걸기도 합니다. 소녀는 그 제안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릿은 5번이 타격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바는 메시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그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릿은 메시는 관련 없다고 말하지만 실바는 메시도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베릿은 메시를 위해 10번의 공격을 모두 받기로 결정합니다. 실바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의 철주먹 마법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베릿은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무릎을 꿇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실바는 계속해서 마법으로 공격하고 베릿은 철기둥에 계속해서 내동댕이 쳐지며 소녀와 메시는 지켜봅니다. 9번의 공격에도 바렛은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소녀가 자신의 도움을 간청하며 울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실바는 마지막 일격을 위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공격이 적중하고 바렛은 쓰러집니다. 실바는 승리를 만끽하려 하지만 바렛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실바에게 다가가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쓰러지고 실바는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렛은 마시에게 소녀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소녀가 실바와 한패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소녀는 실바를 썩으려라고 부르며 그런 남자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실바는 그렇게 쉽게 속은 바렛을 비웃지만
갑자기 그의 입에 크림 퍼프가 들어갑니다. 마시는 그들이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싸움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며 10번 맞추기 도전에 참가하겠다 선언하고 실바에게 덤벼듭니다. 한편 친구들은 정가를 해치우지만 랜스는 메시가 괜찮을지 걱정합니다. 레몬은 입학시험 때도 이겼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랜스는 마법사의 종류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학문적이고 지원에 중점을 둔 백마법사와 전투에 집중하는 정마법사가 있으며 메시는 지금까지 백마법사와만 싸웠습니다. 그는 메시가 1학년이 넘는 정마법사와 싸운다면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바는 메시가 괜히 강한 척한다고 생각하며 강한 척하는 약자들을 위선자로 여기고 그들의 길을 꺾는 것을 재밌어 한다고 말합니다. 바렛의 마법의 옷이 약간 그을린 것을 발견하고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메시가 돌진하자 간신히 받아칩니다. 메시는 밀려나고 실바는 자신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웃으며 1학년 때 2개의 금화를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메시에게 마법으로 공격하고 메시는 두들겨 맞지만 결국 실바의 마법을 잡아 손으로 부숩니다. 마슈가 삼두근 마법을 사용하려 하자 실바는 그가 장난치는 줄 압니다. 실바가 철주로 계속 공격하지만 마슈는 피하며 철주들을 박살냅니다. 마슈는 실바에게 한 방 먹이고 날려버립니다. 실바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실바는 2학년 중에서도 최상급 마법이라고 생각하며 반격하지만 마슈는 그것을 박살내고 또 한 방 먹입니다. 실바는 무릎을 꿇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격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실바 앞에 마슈는 갑자기 뒤로 물러앉습니다. 실바는 마슈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마슈는 아직 공격이 8번 남았다고 말합니다. 마슈는 일어서며 다음 공격 준비가 되었냐고 묻지만 실바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계획을 생각하려 하던 순간 거대한 정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정갈의 머리에는 별 모양의 돌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강하고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실바는 마슈가 정갈과 싸우는 사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슈는 한 방에 정갈을 날려버리고 시간이 없다며 별 모양의 돌을 떨어뜨립니다. 마슈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실바는 겁에 질리지만 마슈는 그를 불쌍히 여겨 싸움을 멈추고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소녀는 당황하며 울면서 실바에게 강제로 협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마슈는 괜찮다고 말하고 소녀는 남자들은 조종하기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슈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평등을 믿는다고 말하고 베릿은 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슈는 친구들을 만나고 레몬은 마슈가 얻어맞은 모습을 보고 걱정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메시의 주머니가 갑자기 빛나더니 은하들이 합쳐져 금화가 됩니다. 랜스는 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랭 기숙사가 그들의 동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바가 그들을 뒤쫓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랭 기숙사가 기본적으로 슬리데린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출신과 혈통을 중시하고 잡것들이 마법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랑 도미토리의 엘리트 학생들인 마기아 루푸스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메슈는 자신이 그들이 기숙사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하고 피는 그에게 분류식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유니콘 해골에 의해 분류되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해골의 뿔을 잡고 해골은 그들의 마음을 읽어 적절한 기숙사에 배정합니다. 하지만 메슈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해골은 그가 크림 퍼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학생 분류에 어려움을 겪자 해골은 당황합니다. 해골은 그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만 크림 퍼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림 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들러 기숙사에 속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랜스는 마기아 루푸스가 기숙사 최고의 학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바는 그들의 하수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는 마슈에게 동전을 가지고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기숙사 사람들과 함께 다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슈는 수업을 찾다 길을 잃습니다. 그는 방문을 발견하고 미는 문인지 당기는 문인지 고민하며 어떻게 열지 생각합니다. 한편 실바는 자신의 실패를 사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랭 기숙사의 리더는 아벨이라는 이름이며 그는 소름 돋는 인형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임무는 세상의 불순물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실바는 두 번째 기회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를 졸개로도 부족하다며
그를 인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형이 일어나 줄을 서고 아벨은 자신이 다음 신성한 성견자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형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마슈가 갑자기 들어와서 또 다른 문을 부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아벨이 인형과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벨은 마슈가 그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왜 신성한 성견자가 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마슈는 단지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지만 현재의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그가 어리석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약하고 마법 없는 사람들을 없앤 덕분에 인류가 번영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가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짐승이라고 말하며 자연 질서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시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벨은 금화와 교환 조건으로 그를 놓아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메시는 거절합니다. 아벨이 인형 중 하나로 공격하지만 메시는 재빨리 피하며 다리로 반격하여 인형의 실을 끊어버립니다. 인형은 다시 실바로 돌아오고 메시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인형에게 붙잡히는데 이 인형은 이전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인형은 그의 동전을 낚아채 아벨에게 던져줍니다. 메시는 기둥에 내던져지지만 다시 일어서며 자신의 인형을 약하다고 불렀던 것을 사과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벨의 머리를 밟자 그를 의무실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코인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지만 마슈는 단지 우선순위를 정한 것뿐이라며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절대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마슈는 실바와 함께 떠나지만 아벨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인형에서 단추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마슈의 코인 대신 자신의 손에 그것이 들려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한 학생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어 한다. 인형이 코인을 튕기는 순간 마슈는 인형의 단추를 떼어내 놀라운 속도로 뱉어내 코인을 공중에서 맞춰 자신의 코인을 되돌려 받았다.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아벨은 마슈에게 흥미를 느낀다. 의무실에서 실바는 갑자기 깨어나 인형이 된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어리둥절해한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서 운동하고 있는 마슈를 보고 마슈가 자신을 구해줬음을 깨닫는다. 그는 왜 적이었던 마시가 자신을 구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모두가 공경에 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괜찮은 것을 확인한 마시는 떠나려 하고 실바는 자신의 행동을 반추합니다. 한편 마시의 기숙사 방에서는 랜스와 바렛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랜스는 자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해 언급하고 바렛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레몬은 앞머리가 있는 남자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는 그들이 자신의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바렛은 랜스를 보며 그의 잘생긴 외모 덕분에 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랜스는 그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며 두 사람은 싸울 준비를 하고 피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마시가 갑자기 들어와 방을 부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핀과 바렛은 이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렛은 갑자기 선물을 꺼내 허브티를 건네주며 다른 사람 집에 방문했을 때 선물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핀은 선물을 받고 놀라며 바렛에게 보이는 것 이상의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메시는 크림퍼프를 즐기며 평화로운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랜스는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은 동전을 얻을 방법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레몬이 갑자기 나타나 큰 뉴스가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유일한 여자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상상한다. 하지만 핀이 그녀의 환상을 깨뜨리고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마법 저울로 데려간다. 저울은 각 기숙사가 가진 금화의 수를 보여주는데 랭 기숙사는 이미 15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올더와 오르카 기숙사는 각각 1개만 가지고 있다. 랭 기숙사는 다른 기숙사의 동전을 가져가고 있었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올더 기숙사의 모든 고학년들은 인턴십으로 자리를 비웠다. 그러니 이대로라면 랭 기숙사가 다음 신성한 성견자를 얻게 될 것이다. 번골의 기숙사는 연구에 너무 바빠서 랑 기숙사를 막는 건 그들 몫이다. 그들은 랑 학생들을 박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흥분한다. 하지만 메시는 올빼미 오두막에 갇히게 되고 교장이 그에게 벌을 내려 일주일 동안 올빼미 오두막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올빼미들이 그를 쪼고 그는 그들이 막 흥분했던 것을 생각한다. 랜스는 그가 동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랑 학생들이 그를 노릴 수 있다며 그걸 기회 삼아 그들을 사냥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하기로 한다. 하지만 메시는 그가 그냥 자신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한편 두 명의 랑 학생이 메시의 동전을 빼앗을 준비를 하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올빼미들은 계속 메시를 쪼고 갑자기 그의 아래에 물이 나타나고 그는 빠지고 랜스는 거대한 회전 칼날을 피한다. 메시는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두 명의 낭학생들은 자신들을 마기아 루푸스의 6번째와 7번째 송곳니인 앤드류와 실리라고 소개하며 그 말을 걸고 싸움을 신청한다. 매시는 물에 빠지면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앤드류는 상어로 변신하여 물속으로 뛰어들어 매시를 쫓고 실리는 랜스와 맞서게 된다. 실리는 칼로 공격하지만 랜스는 자신의 회전하는 칼날을 조종하는 마법은 중력 마법에 비해 꽤 약하다고 생각하며 피한다. 하지만 주문을 외우려는 순간 올빼미들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다른 공격을 피하고 주문을 외우려고 집중하지만 여동생이 올빼미를 해치지 말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실리는 이중 칼날을 사용하여 공격하고 랜스는 자신의 뒤에 있는 올빼미들을 알아차리고 결국 공격을 맞는다. 실리는 랜스의 지팡이가 목련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랜스가 중력 마법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운 가문 출신임을 깨닫는다. 그는 크라운 가문이 아들이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가 너무 약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며 크라운 가문 사람을 이겼다는 우월감을 느낀다. 랜스는 마법을 사용하지만 섬한 땅에 떨어뜨린다. 실리는 실망하고 그를 끝장내려고 삼중 칼날로 공격한다. 하지만 그는 모든 올빼미가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한다. 랜스는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칼날을 부수고 올빼미들이 방해가 되었기에 삽을 떨어뜨려 사료 자루를 짓고 모든 올빼미를 한 곳으로 유인했다고 말한다. 실리는 가장 강력한 칼날로 공격하지만 랜스는 중력으로 그를 쉽게 압도한다. 실리는 둘 다 이중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에 이토록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랜스는 자신을 위해 싸우고 우월감을 느끼는 그와 같은 자는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앤드류는 마슈를 자신의 바다 영역에 가두었다고 자랑하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매슈가 쏜살같이 지나가자 앤드류는 그 속도에 놀라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앤드류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매슈는 다시 한번 그의 곁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앤드류는 매슈가 수영을 못한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지만 매슈는 수영하는 법을 터득했다며 그가 자신이 수영할 수 있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매슈는 계속해서 그의 주위를 헤엄쳐 다녔고 앤드류는 자신이 사냥당하는 기분이 들어 다른 마법을 사용해 더욱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신했지만 매슈는 그에게 계속 부딪히며 헤엄쳐 다녔다. 앤드류는 매슈의 공격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매슈는 바다 지역에서 도망쳤다. 랜스는 그들의 코인을 가져갔고 그들은 마기아 루푸스의 일원치고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매슈는 그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그들의 일원 중 또 다른 한 명이 나타났다. 순식간에 그는 그들 둘을 제치고 지나갔고 랜스는 중력 마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의 마법은 통하지 않았다. 매시는 곧바로 전력으로 돌진하지만 그 남자는 간발의 차로 피한다. 랜스는 그가 어떤 순간이동 마법을 쓰는 건지 위하여하지만 그 남자는 마법병을 이용해 동료들을 모은다. 그 남자는 작별을 구하지만 곧 다시 만날 거라고 말하고 랜스는 마기아 루푸스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가면을 쓴 남자가 걸어가자 가면이 갈라지고 그는 매시의 공격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마법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는지 생각하고 자신들과 같은 종류인지 궁금해한다. 밤, 그 남자가 오르카 기숙사 학생에게 그 말을 요구하는 모습이 보인다. 학생이 마그마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쉽게 그를 제압하고 너무 빨리 끝나서 실망한다. 다른 곳에서는 학생의 옷을 입은 인형이 학교를 배회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음 날 랜스는 마기아 루푸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운다. 각 기숙사의 위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랜스는 낭도름을 찾아 공격적으로 나서서 코인을 빼앗자고 제안하지만 마슈는 크림 퍼프 만드느라 너무 바쁘다. 랜스는 그에게 새 로브를 주고 마슈는 뒷면에 로고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랜스는 그것이 아들러의 표식이라며 그가 그들의 기숙사 소속임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갑자기 레몬이 뛰어들어와 톰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무실에서 그를 찾아가고 그는 완전히 기력이 없는 모습이다. 톰은 어떻게 의무실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평소에 풀가동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보통 바로 잠들고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어두운 상자에 갇혀 의식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레몬은 톰의 상태를 묻고 톰은 괜찮다고 하지만 마력이 소진된 것처럼 일시적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증상을 겪는 다른 학생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 마법국에 불려간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레몬은 마시에게 크림 퍼프 부적을 주며 너무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마시가 자신을 꿈꾸는 것을 상상하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랜스와 마시는 낭도름을 찾아 학교를 돌아다닙니다. 베릿과 핀이 합류하지만 랜스는 그들이 왜 따라오는지 위하여합니다. 베릿은 동전을 얻는 데 관심이 있고 핀은 그저 방에 혼자 남고 싶지 않습니다. 탐험 중에 레몬을 만나고 베릿은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랜스는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레몬의 몸이 비틀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인형이 되었지만 다른 이들은 레몬의 시선을 피한다. 레몬은 계속해서 길을 가고 바렛은 인형이 된 레몬을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레몬을 따라가기로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막다른 길에 막힌다. 핀은 레몬의 몸에서 나는 탁탁거리는 소리를 듣고 랜스는 레벨리오 주문을 사용하여 숨겨진 문을 찾아낸다. 랜스는 문을 열려면 다른 주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바렛은 화염구를 사용하여 문을 열려고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메시는 갑옷 한 벌을 잡아 문 옆에 내던져 문을 부순다. 그는 칼을 지렛대 삼아 문에 꽂고 칼을 밟아 문을 학교에서 뽑아내고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낸다. 랜스는 마기아 루푸스가 아마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메시는 자신의 행운의 부적을 보며 레몬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룹이 안으로 들어가자 학교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터널 끝에서 빛을 보고 경기장으로 나온다. 게스쿠라는 학생이 나타나 계속 진행하려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랜스가 싸우려 하지만 베럿이 잘생긴 남자에게 원한이 있다며 나선다. 베럿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쉬울지 폭언을 퍼붓지만 게스쿠는 그가 단지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팡이를 장미 채찍으로 변형시키고 둘은 싸울 준비를 한다. 한편 마법국에서는 왈버그 교장이 국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왈버그 교장은 심각한 문제로 불려왔다는 것을 알고 국장은 사형수 중 가장 악명 높은 6명이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밝힌다. 경비병들은 모두 학살당했고 이노센트 제로로 알려진 자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바렛이 화구로 공격하지만 게츠쿠의 덩굴에 막힙니다. 덩굴이 휘둘러지고 바렛은 간신히 피합니다. 게츠쿠는 실바를 이긴 게 그들인지 묻고 바렛은 자신이 실바에게 졌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게츠쿠는 실바가 이중 라인이었음에도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그를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게츠쿠는 자신이 단일 라인임에도 훨씬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렛은 화구를 연달아 날리며 여전히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지만 화구는 게츠쿠 주위에 흔적만 남깁니다. 바렛은 그들에게 일반적인 것보다 5배의 힘이 있다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게츠쿠는 어처구니 없는 함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렛은 그가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게스쿠는 바렛이 자신을 함정으로 유인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바렛은 장미 채찍으로 공격한다. 바렛은 방어하려 하지만 그의 화구는 별로 효과가 없고 덩굴에 맞는다. 바렛은 붙잡히고 지팡이까지 떨어뜨린다. 게스쿠는 덩굴에 가시를 돋게 하여 바렛을 찌른다. 게스쿠는 싸움이 끝났다고 말하고 마무리하려 하지만 바렛이 함정 카드를 발동하여 표식 중 하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게스쿠의 지팡이가 파괴되고 바렛은 표식을 밟으라는 말은 한 적 없다며 자신의 마법이 사실은 시한폭탄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남은 표식들을 발동하고 게스쿠는 자신 같은 자에게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표식들이 폭발하여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핀이 그를 축하하고 바렛은 다음 상대와의 대결에 들떠있다. 하지만 게츠쿠는 패배했음에도 포즈를 취하고 갑자기 그룹 전체가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 마슈는 크림 퍼프를 구하려 하고 모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들은 아래층에 떨어지고 모두 흩어진 것 같다. 랜스는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고 마기아 루푸스의 셋째 송곳니 메틀과 마주하게 된다. 바렛과 핀은 함께 착륙하고 4번째와 5번째 송곳니인 마일로와 러브를 만난다. 러브는 둘 다 단독 행동이라 생각하며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핀은 그들이 망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렛은 주인공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한편 메시는 어두운 방에 떨어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방이 환해지고 그는 마스크를 쓴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는 자신을 마기아 루푸스의 2번째 송곳니 레이저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지난 만남에서 메시의 움직임을 칭찬하지만 메시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매시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다는 사실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